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객이 보험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세일즈TV 애청자 여러분들 이 강의 잘 들으셔갖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거절이 완전 백신급인데 아마 여러분들의 실적 향상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일 겁니다. 영업인들의 영원한 숙제, 고객의 거절이죠. 이 거절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이 강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업 내공을 2배, 3배를 증강시킬 아주 강력한 강의입니다. 자, 고객이 보험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보험사에서 또는 대리점에서 매일매일 상품 교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4개 보험사에서 여러분 매년 보통 1, 200개씩, 많을 땐 최소 수십 개에서 그 1, 200개씩 보험 상품이 튀어나와요. 다 저 나름의 장점과 특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고객들한테 상품을 드리려면 고객이 관심을 갖던가요? 자, 관심을 갖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던가요? 상품 세일즈 쉬운 것 같지만 계약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객한테 가서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인데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 고객들이 어떨까요? 반응이. 와, 너무 좋네요. 당장 하겠습니다. 라는 분 있었나요? 만약에 그것이 쉬웠다면 세일즈 프로세스 이런 교육 받을 필요 없죠. 왜? 그냥 상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홈쇼핑 이런 데서 그냥 요번에 새로 나온 담보입니다. 새로 나온 티격입니다. 진단금 얼마 나옵니다. 맨날 상품 얘기 쏟아지면 합니까? 전혀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좋은 상품을 고객들이 도대체 왜 안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고객은 상품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품을 들이댄들 고객들의 거의 반응은 싫어요. 거절한다. 거절일 거예요. 그렇죠? 고객은 보험 상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은 자신이 무슨 보험 갖고 있는지 되게 알던가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가서 보장 분석도 해주고 갖고 있는 보험의 내용 알려드리겠다. 맨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좋아하던가요? 거절하죠? 보장 분석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싫어하는 게 고객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 고객들은 자기가 보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보험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에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가갖고 들이대니까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즐거운 뉴스가 아니에요. 전혀 즐거운 뉴스가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일반인한테 가갖고 여행 가실래요? 보험 가입하실래요? 그러면 뭐예요? 여행 다닐래요? 한단 말이죠. 자동차 사실래요? 자동차 구입하실래요? 보험 드실래요? 하면 뭐 선택합니까? 자동차 삽니다. 여행 가실래요? 돈 쓰고 맛있는 음식 사 먹을래요? 돈 쓰고 사실래요? 보험 가입하실래요? 하면 뭐 선택합니까? 100이면 100다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걸 하지 보험 가입한다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쓰는 결정, 이 구매 결정은 도대체 왜 합니까? 즉시적 만족과 즐거움, 쾌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자가 있는데 아주 맛있는 피자입니다. 주문하면 3년 뒤에 와요. 그 시켜 먹겠습니까? 안 하죠. 옷을 사는데 주문하면 3년 뒤에, 5년 뒤에 옷이 배달됩니다. 누가 그걸 삽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즉시적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하면 고객들한테 당장 무슨 즐거움이 있나요? 영업인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실적과 수당이라는 즉시적인 뭔가가 있겠죠. 혜택이 있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보험 가입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전혀 없잖아요. 더군다나 보험료를 한 번 냅니까? 짧게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 30년씩 내야 됩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사인해봐야 좋을 일 당장 하나도 없고 작은 보험료도 아니고 여러분 3만원, 5만원짜리 하더라도 이거 10년, 20년으로 환산하면 큰 보험료죠. 그 10년, 20년 코 걸려갖고 보험료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기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보험료를 내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한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일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이벤트가 터져야 돼요. 그냥 안 나옵니다. 물론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경과되고 납입이 끝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판매하시는 보장성 보험이나 종신보험, 사망보험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뭔가 암에 걸리거나 심장마비나 뇌출혈 이런 일이 터져야 돼요. 안 좋은 일이 터져야지만이 보험금을 받습니다. 즉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즉시적인 보장 혜택이 있지만, 그 보장 혜택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뇌출혈, 뇌혈관 질환 뭐 등등등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사건들이 터져야지만이, 그래야 우리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자,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걸리는 조건으로 1억 받는다. 여러분은 그런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오더니 코로나 걸리는 조건으로 얼마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 받고 코로나에 걸려보겠습니까? 나는 면역력 짱이야. 아유, 난 건강해. 그래, 난 한 500만 원이라도 코로나 걸리겠어.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굉장히 불안한 선택이죠. 두려운 선택이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즉,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은 즐거운 뉴스가 아닌 것이죠. 왜? 사인했다 하면은 5년 내지 길게는 20, 30년 보험료 내야 되는 부담만 생기고, 그 보험의 혜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 지급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그 지급사건조차도 즐거운 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걱정되고, 안 걸렸으면, 안 터졌으면 하는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은 즐거운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은 가입도 즐거운 뉴스가 아니고, 그 다음 혜택 받는 것도 즐거운 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온들 그래도 고객은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거절? 여유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다음 달에 할게요. 많은 영업인들이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아니, 맨날 흥청망청 막 그냥 여기저기 쓰고 그냥 쇼핑센터 가서 돈 쓰고 뭐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짜리 보험 가입할 여력이 없다라고 거절한다. 응? 명품은 뭐 몇백만원짜리 막 질르시는 분들이 단돈 3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런 보험도 비싸다고 표현한다. 응? 자,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은 지금 당장 하겠다고 난리치는 고객이 보험만 들이대면 다음 달로 미룬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피자 한 판에 3만원은 싸게 느껴져도, 싸게, 호텔에서 비싼 피자 있죠? 그런데 보험료 3만원 아까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품 이런 건 내가, 뭐 요즘에 패딩 있죠? 몽클레르 뭐 이런 패딩 이런 거 몇백만, 200만 원 한다는데, 그런 거를 살지언정, 보험료 내라 그러면 또 비싸다고 표현하고, 애 학원비는 이번 달에 결정할 수 있어도 애 학원비는, 그러나 보험, 애 학자금 준비하라는 보험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속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보험은 즐거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거절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거절 처리라는 게 가능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은 거절한 이유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알려줄까? 왜 안 알려줄까?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음식점 보면요, 다 누구나 이렇게 돈 많이 벌려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치킨집이든 뭐 무슨 음식점이든 간에 장사 안 되는 집의 특징은요, 자기가 장사 왜 안 되는지 잘 이유를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월세 내고 똑같이 장사하는데 누구네 집은 박 터져갖고 막 줄 세워 장사하는데, 어느 자영업자가, 어느 사장님이 팔이 날리고 적자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도 다 대박 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아시겠지만 장사 안 되는 집 가보면요, 장사 안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출동해갖고 뭐 레시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레시피대로 해고 난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게 잘 되죠? 그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은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도대체 이런 음식을 왜 만들어 파나? 근데 그 주인장은 나름대로, 야, 이거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겠어? 라는 생각 가지고 장사한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업 하우스들의 공통점은 거절을 맨날 당하지만 왜 거절 당하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10년을 영업하고 맨날 똑같은 거절 당해도 이유를 잘 몰라요. 이 거절 도대체 왜 나오나? 그러니까 발전이 없단 말이죠.
반대로 거절의 이유를 정확히 알면 거절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거절 처리가 능숙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거절이 없는 영업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업 고수의 비결인 것이죠. 영업 고수는 뭐겠습니까? 고객이 거절한 요인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화법에서 미리 예방하는 화법이 나오는 것이고, 아예 거절 없는 영업을 한다든지 고객이 거절 나와도 거절 처리 쉽게 함으로 인해서 계약을 클로징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이 거절한 이유를 알아야 거절 처리가 가능한데, 고객은 거절한 이유를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영업인께서, 우리 집 이 방송 보시는 분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을 갔습니다. 동네 음식점을 갔어요. 어쩌다 한번 갔습니다. 먹어보니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응? 그럼 여러분들은 나갈 때 그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줘요. 사장님,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은 다시는 안 옵니다. 음식 맛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얘기해주는 고객이 있나요? 여러분 얘기해줄 자신이 있나요? 절대 얘기 안 하죠. 다시는 안 올지언정 이 음식점이 왜 내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말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이런 거. 근데 장사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심지어 지인도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얘기해줄 이유가 없잖아, 고객 입장에서. 괜히 나갈 때 사장한테 무슨 이 음식점은 맛대가리가 물론 음식에서 고무줄이 나오거나 무슨 못 먹을 게 나오면은 컴플레인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아주 그냥 뭐 어떻게 이런 음식을 줍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냥 맛이 없는 거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얘기해줄 이유도 없고, 해줘봐야 괜히 면박당하기 십상이고, 괜히 뭐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 뭐 내가 기분 거스릴 일 없잖아요. 즉, 고객은 절대 거절 얘기 안 해줘요. 정말입니다. 이게 왜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고객이 왜 안 사 먹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질 않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맨날 당하는 거절 이거죠. 생각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상의해 볼게요, 언젠가 할게요. 여러분, 이게 거절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 볼게요. 가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절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비교해 볼게요. 진짜 비교해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거절인지 알 수가 없어. 상의해 볼게요. 진짜 배우자하고 부모님하고 상의가 필요한 건지, 그냥 거절인지 알 수가 없어. 언젠가 할게요. 이게 지금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즉, 이러한 거절을 맨날 당하는데,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 다음 분명히 고객이 지금 사인을 못하는, 자, 사인하는 것에 이유가 있으면 사인을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객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정신이 좀 이상한 분 아니라면 계약할 때도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계약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도 물건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물건을 안 사는 이유가 있듯이 항상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업 하수일수록 이 고객이 거절한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거절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고객이 이 거절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고객의 권리야, 원래 고객의 권리인 거야. 그래서 영업과 판매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뭔 소리냐? 그럼 판매는, 우리가 보통 뭐 백화점 판매사원 이렇게 표현하죠. 판매는 뭡니까? 판매하고 영업의 차이는 뭐냐면, 판매는, 자, 제가 만약에 구두 가게를 해요. 손님이 왔어. 그럼 일단 구두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죠. 니즈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가게에서 살지 아니면 다른 가게 살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교하러 온 건지 간 보러 온 건지 그냥 알아보러 온 건지 사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어. 보통 그래서 판매 사원의 화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어디 보러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제가 예전에 백화점 판매 사원들 대상으로 강의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 판매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안경테를 본다. 그럼 첫 번째 가게에서 구매할 확률이 적어요. 보통 두세 군데 거치다가 세 번째 가게 와서 이때 구매 확률이 높아요. 그때 무슨 화법을 해야 됩니까? 몇 군데 둘러보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떠한 가격에 어떠한 제품 드릴까요? 이게 바로 클로징 화법입니다. 왜? 니즈가 확인돼 있잖아. 더군다나 두세 군데 둘러봤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구매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거의. 이런 경우에는 그 고객의 원하는 가격과 제품을 제안하면 사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판매를 하더라도 첫 번째 온 가게에서는 자기가 구매 안 해요. 왜냐면 첫 번째 와갖고 구경한 다음에 딴 데 가서 비교해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온 가게에서는 잘 구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판매사원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 처음 오셨구나. 예, 편하게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툭 쳐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이제 클로징 하면은 고객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영업은 뭡니까? 영업은? 니즈가 확인이 안 돼 있잖아.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슨 DB를 받았던 어떻든 간에 연락을 하면 소개받았던 전화할 때부터 저는 무슨 상품 가입할 거니까 뭐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분 거의 없어요. 유병재가 아닌 이상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영업은 일단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서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간 보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판매와 영업의 가장 큰 차이예요. 판매는 일단은 내 매장에 왔다는 것 자체가 니즈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니즈가 있어. 그럼 그 니즈를 가지고 지금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비싼 거 할 건지 싸게 할 건지 빨리 판단하는 작업이라면 영업은 그게 아니에요. 영업은 일단은 만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죠. 찾아가서 만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니즈가 잠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즉시적 니즈인지 아니면은 아예 안 할 사람인지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영업은 고객을 읽어야 돼요.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간 보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 못해서는 백날 여러분들이 상담을 했는데 유효한 상담이 잘 안 돼요. 실적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타율은 떨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영업 고수는 뭐냐? 결국은 사람을 잘 읽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아, 살 사람이구나. 직감적으로 안 사겠구나. 직감적으로 비교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사실 알아차리는 분들이 영업을 손쉽게 그 다음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아주 짧은 기간에 큰 실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은 뭐라고요? 사람, 고객의 심리를 읽는 기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판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고객은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왜냐? 인간은 다 누구나 그런 거야. 왜? 거절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한테 뭐 어쨌든 제안을 하는데 거절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안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인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행색이 초라해. 물건은 괜찮아 보여.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고객이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야? 절대 얘기 안 해주죠? 그 사람이 제안한 제품을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딴 데 가서 비교해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사겠죠?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러면 자, 고객이 거절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거절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